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는 황정환 앵커의 휴가로 목요일까지 저 혼자 진행합니다. 지난주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지역에선 오늘도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수해가 발생하면서 일손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물이 빠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안방은 여전히 진흙투성입니다. 주말 동안 군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냉장고 같은 큰 물건은 집 밖으로 꺼냈지만 젖은 가재 도구는 거실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신다 했는데도 저희가 이런 걸 치우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힘든 과정이고. 인근 마을에서도 집주인 홀로 집기를 치우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후에 친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혼자 나와서 그래도 치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도 골칩니다. 집 정리가 시작되면서 마을 곳곳에는 젖은 가전과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충남에만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하루 500여 대의 중장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쏟아지는 폐기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중장비협회와 건설 현장 등의 장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피해 탓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장비가 지금 구하기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장비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제 수해가 복구드릴 것을. 덥고 습한 날씨에 젖어 있는 폐기물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엔 악취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자력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잠깐 와서 치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수해 현장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번 폭우에 따른 충남 지역의 재산 피해 규모가 9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를 집계한 결과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이 817억 8천만 원, 주택과 축사 등 사유시설이 113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예산군이 6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122억 원, 홍성군 31억 원, 서천군 3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종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여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수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는데 배수 개선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농민들은 인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 물이 차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을 머금은 수박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을 고작 이틀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다 이 물이 그냥 수침을 하고 이러니 다 해마다 농사 지을수록 지금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이를 키우는 인근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도 침수된 뿌리가 썩어 들어가며 더는 수확이 어렵게 됐습니다. 부여군 규안면 일대에서 시설하우스 침수로 농사를 망친 건 올해로 벌써 4년째입니다. 4년째 물을 담다 보니까 농민들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농민들 생계고 삶이거든요.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자 일대의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완공 시기는 2029년입니다. 농민들은 앞으로 4년을 더 매해 여름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거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 설계 들어가고 설계하는 데만 3년 걸리고 어쩌고 하면 이거 농민들은 내년에도 또 죽어야 되고. 농어촌 공사는 농민들의 요구에 배수장 준공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가 또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도 많이 땡겨보지만 지금 사실은 너무 지금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새로 짓는 배수장도 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배수 용량이 설계될 예정으로 반복되는 극한호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지난주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세종시 금강교 인근에서 지난주 폭우에 실종된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제천 주변을 이동하다가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실종을 세종시가 인지한 시점 등을 두고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이 물에 휩쓸린 건 지난 17일 새벽 2시 20분쯤. 이후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소방과 공조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후 CCTV 등을 통해 남성의 행적이 확인되고 나서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종 사실이 보고된 건 이튿날인 18일 새벽 2시, 실종 하루가 지나섭니다. 이마저도 자연재난이 아닌 회식 후 실종 사건으로 처리돼 호우 관련 실종자 현황에선 빠졌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 소방과 경찰이 참여하지 않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세종시는 뒤늦게 재난대책본부 합동근무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소방과 경찰이 좀 합동으로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까지 나서 책임자 엄정 문책을 언급하면서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이 거셀 예정입니다.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뒤늦게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나흘 동안 헬기와 드론, 보트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폭우 피해가 발생한 당진시 어시장과 예산군 시설하우스 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윤 장관에게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등 폭우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이미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등 충남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지정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행정복지센터에는 문을 열자마자 신청인들이 몰렸지만 상당수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으러 온 고령의 주민에게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기다는 안 넣어요. 거기다는 안 넣어요. 문자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가 없어지고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도 많고 이제 나중에 8월 중순에 해준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죠. 소비 쿠폰 지급 첫날 행정복지센터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으로 북적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은 평소에 하신 적은?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쓸지 모르시니까. 해본 적은 없어요. 행정복지센터로 소비 쿠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이렇게 천막까지 마련해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넘어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른 것을 모르고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4-3년생이면 여기 수요일 날 오셔야 되거든. 수요일 날. 더욱이 대전의 경우
지류 상품권이 없어 신용과 체크, 선불카드로만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불카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체크, 신용카드 등으로 이제 안내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쿠폰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아산시는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19곳을 2시간 이내로 무료 이용하도록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 소비 쿠폰의 관내 사용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X 천안아산역 주변 공영주차장 등 주차 수급률이 낮은 일부 시설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화이글스가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KT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기며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최근 정식 계약한 리베라토는 2점 홈런을 터뜨리는 등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자축포를 날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센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힘차게 뻗어갑니다. 한화가 KT에 2대0으로 앞선 7회 초. 리베라토가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기는 2점 홈런을 쳐냅니다. 정식 계약 이후 이틀 연속 3안타 경기입니다. KT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은 선발 류현진과 불펜진까지 한화는 10대0 완승을 거두고 파죽의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너무 무더운 날씨인데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해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어제 승리로 2위 LG와의 격차를 5.5경기까지 벌렸습니다. 특히 후반기 선두독주의 분수령으로 여겼던 KT전을 모두 쓸어 담은 한화는 올해만 3번째 8연승에 성공했는데 과거 이 기록을 세운 팀들은 모두 그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6연전에서 4승 이상만 만약에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2위권과의 격차도 좀 여유 있게 만들면서 한화는 내일 두산을 맞아 시즌 2번째 10연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가 정부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의체 구성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긴급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노숙 농성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충청권 출신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진숙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인사의 지역 균형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후임에 대전 충청 지역 인사 안배를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다음 달까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